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 중에 남녀 간 젠더 갈등이 큰 논쟁거리입니다. 이 젠더 문제를 대중적인 논쟁으로 이끈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소설 82년생 김지영인데요. 2019년 영화화되면서 그 파장도 꽤 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연극으로 제작돼 현재 공연 중에 있습니다. 연극 82년생 김지영. 소설이나 영화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젠더 갈등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들을 연극에서는 어떻게 담아냈을까요? 연극 82년생 김지영을 연출한 안경모 연출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경모 연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연출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한데 감독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영화 쪽에서는 주로 감독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네. 공연예술 쪽에서는 연출이라고 그냥 보통 직업 명칭을 이렇게 직접 호칭으로 부르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럼 저도 그냥 안연출이라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저도 덜 어색해질 것 그래요? 같습니다. 좀 무례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 연극 이번에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 전에 우선 작년에 김상열 연극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김상열 연극상이 어떤 상인가요? 연극계 내에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명망이 있는 연극상으로 있어 왔고요. 그 김상열 씨가 그 수사반장 극본 쓰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TV 드라마 쪽 작업도 하셨고 공연예술 쪽에서는 연극, 그다음에 뮤지컬 이런 작업들을 하시면서 극작과 연출을 이제 겸해서 이렇게 작업들을 하셨던 분이신데 지금 워낙 작고 하셨죠. 그렇죠. 작고 하시고 나서 이제 고인의 어떤 업적과 성과들을 이어갈 수 있는 후배들을 매해 한 명씩 선정을 해서 이렇게 조금 응원해주고 이렇게 북돋았으면 좋겠다라고 취지하에 그 해에 한 명. 네, 한 해에 한 명 이렇게 선정해서. 수상인 뭘로 받으신 거예요? 주로 이제 작품보다는 그동안의 어떤 업적과 성과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좀 많이 부각되었던 작품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정하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국립극단에서 제작했던 스웨트라는 작품으로 땀, 힘겨운 노동이 이제 부제로 붙어 있는데 그 작품이 이제 나름 좀 많이 관객들의 애정과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좀 이렇게 수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작품은 아니죠? 아니고요. 예. 미국 퓰리처상을 받았던 린 로티지 작가의 작품이고요. 주로 이제 이 스웨트라는 작품 자체가 이제 말 그대로 땀인데 이게 약간 속어처럼 힘겨운 노동이란 우리가 흔히들 땀내나게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개발에 땀나게. 네, 맞습니다. 그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직장 해고와 관련된 부분들을 직장 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이제 사람이 피폐해지고 파괴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게 되면서 21세기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잘 투영한 작품이다라고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엄청나게 나름 반향을 가졌던 작품이었고요. 그게 이제 국내로 옮겨와서 저희 이제 작품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만들어왔습니다. 이 작품 말고도 주로 장애, 노동, 성, 인종 문제 이런 걸 주로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우리 흔히들 그냥 골이 깊은 곳에 물이 모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우리 사회에서 어떤 권력의 소수 이런 쪽에서 사실은 사회적 문제라든지 인간의 어떤 비극성이라는 것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곳, 그늘진 곳. 네. 그쪽에서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작품을 이렇게 인간에 대한 탐색을 하다 보면은 계속 그렇게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많이 있구나. 그럴 수밖에 캐낼 게.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됐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긍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성의 어떤 카테고리들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을 계속 좀 탐색해야 된다라는 저 나름의 좀 강박도 있는 것 같고요. 말씀 참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는 제가 증시 경언은 들어봤어도 골이 깊으면 물이 고인다 그런 말이 있군요. 아닌가요? 작가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공연하시고 이런 분들은 골이 깊은 곳을 찾아다니시네. 거기에 물을 없죠. 찾아서. 예. 그 소재가 거기에 이제 많이 많이 있으니까. 예. 지금 82년생 김지영은 9월 초부터 공연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11월 13일 2달 반 정도의 대장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13일까지 합니까? 네. 베가마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나오죠? 김지영으로 누가 나옵니까? 소유진 배우랑 이매영 배우, 박난주 배우라고 세 분이? 세 사람이 이렇게 나름 이렇게 각자의 다른 색감들을 표현하면서 김지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 영화에서는 그 남자 주인공 우리 공유 씨가 나왔는데 여기는 또 누가 나오죠? 네, 김승대, 이동호 배우가 이게 공유보다 더 저는 더 좋아 보이는데 각기 좀 다른 색깔로 두 배우가 이렇게 정대현이라는 역할로 김지영의 남편 역할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유 팬들이 많이 있으시니까요. 네. 굉장히 말을 조심하시네요. 네. 그 책도 이게 130만 부인가? 네. 그 영화도 360만 명이 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략들 내용을 아실 텐데 그래도 이 책 안 읽고 지금 영화도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이 82년생 김지영 이 줄거리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제목 그대로 82년에 태어난 한 여성, 그리고 김지영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불려졌던, 맞아요. 많이 장명되었던 그렇다대요. 이름이라고 이렇게 전한주 작가가 이렇게 명명을 한 건데 그만큼 그 당시를 겪었던 많은 여성의 어떤 모습들을 담기 위해서 그려낸 거고, 김지영이 어느 날 출산 육아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빙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 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듯이. 네네. 네. 마치 접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접신. 네. 그렇게 이제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라는 걸 보고,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김지영의 이제 양육 과정, 그리고 이제 성장 과정을 거쳐가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왜 여성이 어떻게 대상화되어 가고 있는지, 여성이 어떤 차별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유리천장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결국 궁극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출산과 육아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이제 전체 어떤 여성의 일종의 어떤 삶의 어떤 과정들을 전체를 좀 녹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작품인데 이미 영화도 나왔고, 그런데 굳이 이걸 또 연극으로 만드셔야 되겠다. 이 작품을 왜 꼭 연극으로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왜 꼭이라는 건 아마 제작자의 영향이 가장 클 거고요. 예. 네. 위에 또 계시군요. 그리고 저 또한 당연히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렇게 잘 드러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설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못마땅했어요? 못마땅보다도 이렇게 당연한 얘기가 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야 되는 거지? 라는 조금의 의아함이 저는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80년대, 90년대를 거쳐가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흔히 전통적인 여성주의 작품들보다 더 어떤 급진적이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주로 일상을 주로 다뤘죠. 네, 그냥 일상의 어떤 모습들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게 논란이 될까라는 의아함이 있었었고, 영화는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이 다소 이제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병렬적으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그런 느낌이라면은 영화는 하나의 어떤 드라마 구조를 가지고 이제 그려낸 작품인데, 연극으로 이 작품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는 건 결국은 무대 위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객석과 무대에서 직접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장르적 특성에 따라서 작품을 좀 새롭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영화와 소설하고는 좀 다른 결론을 내고 싶다라는 갈증도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고요. 결론. 네. 그 결론 다른 결론을 얘기를 안 해주시겠죠? 약간의 뭐 스포일러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건데 네. 영화에서는 네. 나름 이렇게 김지영의 어떤 삶의 빙의의 결과들을 만나면서 뭐 그걸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작가가 되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렸고 소설에서는 사실은 특별한 어떤 해결 대안 없이 그냥 여전히 우리의 어떤 해결은 출구가 없다 이런 느낌처럼 좀 씁쓸한 결론을 내릴 열린 때 결론이라고 그러네. 네, 그런 거예요? 뭐 조금 더 씁쓸하게 결론이 냈던 것 같아요. 해피엔딩은 아니군요. 네네. 그랬는데 연극에서 어떻게 더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을까? 김지영이 어떤 종착지까지 도착해줘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까지는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조금 연극에서는 작품의 결론을 조금 방향을 잡아서 설정해서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 영화가 360만 들었는데 그 영화로 이미 본 사람은 이 연극을 안 볼까요? 영화에 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연극이 궁금해서 보게 될까요? 현재까지의 관객평은 영화의 어떤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원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습이겠지만 영화보다 좋다가 한 9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그 영화 그 감독님 계신데 그 여자 감독님 죄송합니다, 김대훈 감독님. 그분 잘 아세요? 네, 뭐 아주 잘 알지는 않지만 원래 연극 배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러세요? 연극계 내에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젊던데 그 감독님. 네, 젊습니다. 네. 근데 그 처음에 그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나왔을 때부터 뭐 영화 때도 그랬지만 그 남성들이 좀 불편한 시선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너무 이게 남녀 대결 구도, 성 대결 구도로 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미 여성 상위 시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현실에 좀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어느 순간부터 이 책 또는 영화가 하나의 어떤 남녀 갈등의 상징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고요. 어쩌보면은 대단히 보편적인 이야기, 여성으로서 많이 경험했던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녹여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김지영이라는 어떠한 인물이 구체적인 어떤 남자 또는 구체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김지영을 만났던 남성들을 계속 비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왜냐하면 잘못들을 다 그런 남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계속 잘못을 하더구만. 네, 그렇게 이제 비춰지니까 이것은 남성에 대한 어떤 비판, 비난, 뭐 혐오 이런 쪽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정을 좀 하게 됐는데, 사실 작가의 전체적인 필체를 바라보면은 이건 어떤 한 남성, 어떤 누군가의 남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남성으로 대표지어지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행동, 잘 멋모르고 그냥 이렇게 익어왔던 어떤 표현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드러나는 현상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들이 이제 실제 많이 있어왔고 지금 이제 20대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은 성장 과정에서 사실 양성 평등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내가 남성으로서 더 피해를 받아왔다라는 어떤 피해 호소성이 훨씬 강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이 김지영이라는 어떤 소설을 통해서 그냥 촉발되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은 혐오사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내 힘겨움을 어딘 데다가 투사하고 싶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82년생 김지영의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남성들이 나도 힘겨워라고 얘기하는 건 나도 위로받고 싶고 나도 뭔가 위안받고 싶은데 나는 지금 갈 길이 없어. 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라고 사실은 여겨졌기 때문인데
오케이, 당신도 충분히 위안받아줬으면 좋겠고 이건 당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좀 큰 부분들이라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진다면 충분히 그걸 다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성숙해지면 그걸 다 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그렇게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부각시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어떤 그 특수명사를 일반명사화한다. 네. 그러니까 특수한 사례를 너무 일반화하는 거 아니냐. 다 그렇지 않은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남자들의 어떤 그 발언이나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남자를 그냥 싸잡아서 이렇게 매도하는 그 소설도 또 영화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남성들이 또 불편해하고 이런데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연극 안에서는 사실 그런 어떤 혐오적 발언이라든지 그런 어떤 뭐 성평등에 어떤 위배되어지는 그런 어떤 발언들을 사실 남녀성이 공이 다 쓰고 있거든요. 저희 작품 안에서는 이건 어떤 남성 어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관습적으로 받아왔던 어떤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품 안에서도 이 남성은 되게 긍정적이고 이 남성은 되게 조금 나쁜 표현들을 쓰고 있구나. 이 여성은 되게 긍정적인데 또 이 여성은 되게 나쁜 표현들을 쓰고 있구나. 나쁜 행동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작품 안에서는 많이 교차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이렇게 쭉 보면서는 저거는 그냥 어떤 남성 개인을 향한 어떤 비난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관습화된 어떤 의식의 문제고 라는 걸 느끼게 하려고 애썼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어떤 왜 굳이 김지영이 이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그려져야 되냐라고 얘기를 질문을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폭우가 내린다고 해서 모든 집이 다 침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어떤 집들은 침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폭우에 지금 피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김지영을 대표해서 드러나는 어떤 현상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뭘 놓치고 있구나. 뭘 지금 잃어버려고 보려 있구나. 뭘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조금 발견할 수 있는 뷰포인트를 제공하는 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폭우에 잠기는 집부터 우선 돌봐야죠. 그렇죠. 구해야죠. 네. 다른 데는 안 잠겼다고 문제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소설 뭐 영화로 이미 다 돼서 또 거기서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영화도 하면서 이제 작품에 대한 해석이 또 이제 다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걸 연극으로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제가 연출로서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프로듀서들한테 첫 질문이 그거였죠. 왜 저인가요? 라고 질문을 처음에 했었고 여성 당사자성에 입각한 작품이기 때문에 여성 연출가가 그 당사자성이라는 게 여성이 지금 아니시니까 그렇죠. 당사자가 아닌 거죠. 네네. 남자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주저함이 없지는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인종의 문제라든지 노동의 문제라든지 장애의 문제라든지 이게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작품 또한 이거는 전체 이야기 남녀성을 어떤 갈라치게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저 또한 제가 관습적으로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놓치고 있었던 것들 또는 새롭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좀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에서 아까 이제 표현드렸던 것처럼 남녀성이라는 개개인을 향한 어떤 비난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금 거쳐왔고 어떤 사회를 더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반성과 어떤 그 과정으로서 더 이 작품을 좀 바라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여성에 대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또는 우리 사회가 어떤 걸 마련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뭐 숙제, 과제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관객들이 충분히 어떤 공감하면서 감동하고 느끼면서 고민할 수 있게 한다면은 나름 연출로서의 큰 역할을 하지 않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예, 힘드셨겠네. 아까 그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의식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때 사회 의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이 바뀌지 않았다. 그렇죠. 조남주 작가가 소설 원작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소소한 관습이나 규칙들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제 소설에서도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 말이 가장 저는 이 작품을 연출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떠올렸던 말이었고, 그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예, 그런 사회라고 이제 어중간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새 것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안 바뀐 게 예를 들자면 뭐가 그렇게 안 바뀌었습니까? 뭐 여성의 사회 진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유리천장을 늘 만나고 있고 뭐 여성은 이렇게 성장해야 돼, 남성은 이렇게 성장해야 돼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여성다움이 뭐고 왜 여성답지 않느냐. 그렇죠. 남성다워야 된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가장 크게 이제 이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사실 이 출산과 육아를 사회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사실 그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부분들을 온전히 이제 사실 여성들이 많이 이렇게 받아 안아야만 되는,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게 현상화된 것들이 이제 결혼 거부, 출산 거부 이런 비혼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우리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현상들이 드러나는 게 결국은 책임져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항상 여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 압박들이 큰 건 사실 사회가 변하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징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아닙니다. 네네. 또 잘못하면 저도 댓글 폭탄 맞을 수 있는데, 이제 남성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까 이제 취업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여성들이. 제가 어디 강의 가보면 요즘에는 그 시험 보고 이러는 데는 다 여성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다 하잖아요. 고시도 그렇죠. 학교 선생님 심지어 언론계도 그렇고 거의 남성들이 어디 설 땅이 없을 정도인데, 그런 남성들에게 이제 남성들은 남성대로 또 그런 거에 대한 그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연극 본 남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댓글 이런 거 보셨나요? 네, 뭐 댓글은 계속 이제 관객들의 반응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계속 보게 되는데 실제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우시고요. 그래요? 네, 가장 많이 감동받아 하시고, 이게 자기 죄를 자기가 안 거예요? 그냥 보면서? 내 주변의 얘기들, 내가 보아왔던 나의 어머니의 얘기, 내 동생의 얘기, 내 누나의 이야기, 그리고 내 아내의 이야기,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감동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한테 봤지만 이 연극을 꼭 봐야 된다. 영화와 다르다. 이런 차별점이 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어떤 점이 이 연극을 봐야 되는 이유가 되나요?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사실은 김지영을 통해서 이제 많은 생채기를 드러낸 작품이기는 한데, 나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나의 소중함을 지켜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있다? 이런 건 영화와 소설하고는 좀 다른 결론을 저희가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위안받고 싶다면 이 작품을 선택해 달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극으로 각색하면서 뭐 좀 어려웠다, 힘들었던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데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어쨌든 김지영이라는 여성이 이렇게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회적 장벽들이 있는데 그 장벽들과 처음에는 좀 싸우는 이야기로 가보기도 하다가 저항해보는 얘기로 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많이 좀 찾아봤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만의 어떤 다른 그리고 감동 어린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건 뭘까라는 질문에서 결론을 내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워낙 소설에서는 방대한 에피소드들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시공간을 다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영화처럼 어떻게 이 공간 안에서 각각의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압축시키면서도 흥미롭게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과정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졌고 잘 풀려고 좀 노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작이나 영화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던 좀 안 좋은 얘기들, 예를 들어서 뭐 르뽀집 같다, 살해집 같다, 뭐 극적인 뭐가 없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극복한 연극이겠네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장단 완급들을 좀 많이 조절하면서 되게 우울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되게 흥미롭게 관객들이 웃기도 하고 많이 웃습니까? 네, 해학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있어서 연극은 그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객들이 이렇게 막 잔뜩 울려고 하다가 한참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조금 좀 속된 말로 감정이 너덜너덜해져서 나간다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되게 자기 작품을 막 그렇게까지 막 아니 제 표현은 아니니까요. 관객들의 표현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수준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가서 꼭 보고 싶네요. 네, 보러 와주십시오. 오늘 나오신 거 성공하셨고요. 내일 하루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연출가님이 궁금합니다. 드러낼 게 있는 게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82년생 김지영 얘기는 제가 들었고요. 네.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안경모 연출이 어떤 분인가. 이 프로가 그런 프로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 하루 더 편한 마음으로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극 82년생 김지영을 연출한 안경모 연출이었습니다.